매일같이 하는 똑같은 바보 같은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이 질문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편집자님이 맨날 안 들린다 그래서 사실 제가 하루 종일 방송 동안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는 저도 몰라서 뭐 들리겠죠? 다들 오늘 공부는 잘 하셨나요? 아이고. 사실 그냥 나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공부 잘했냐고. 이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공부하시는 분이 아닌 분이 더 많다는 거 알아요? 그냥 참 걱정되고 궁금해서 와주시는 분들도 참 많다는 것들을 알아서 저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나 오늘 하루 잘했니? 그렇게. 오늘은 저는 좀 지쳤습니다. 일주일 피로가 좀 누적돼서 그런지 오전에는 열심히 하다가 한 저녁 7시쯤에 밥을 먹었는데 한 8시 반에서 9시 되니까 막 졸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좀 가서 잤어요. 저기 옆방에 가서 좀 잤는데 자고 일어나서 다시 공부하기까지 그 멘탈을 다시 차리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약간 예능도 보고 했는데 예전 같았으면 이랬으면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오늘 하루 망했네 이랬을 텐데 요즘 많이 심적으로 여유로워져서 그런지 그냥 이번 주 내가 정말 열심히 했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아웃이 왔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분들도 오늘 만약에 뭐 공부하다가 좀 피곤하셨거나 이러셨다면 그냥 이번 주 나 진짜 열심히 했어서 내가 지금 잠이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시는 김영랑 시인의 독을 차고라는 시입니다. 월요일에도 김영랑 시인의 시로 시작을 했는데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에도 같은 시인의 시로 마무리를 하는데 사실 저는 김영랑 시인을 생각했을 때 생각나는 두 시가 이제 월요일에 읽어드렸던 돌담의 속삭이는 햇발이랑 오늘 읽어드릴 독을차고인데 저는 사실 이게 동명이인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 월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랑 시인은 이미지 시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뭐 색채적이라든지 아니면 시각적 심상을 잘 활용하셔서 아름다운 노랫말을 계속 만들어내는 시인이었었는데 독을차고라는 시는 굉장히 비장하고 이분 내가 아는 김영랑 시인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래서 사실 필모를 찾아볼 만큼 조금 다른 시였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그 시를 읽고 화요일에 김영랑 시인의 독을차고를 읽으면서 조금 대비되는 것을 설명해 볼까라고 하다가 에이 굳이 그렇게 비장한 시를 뭐하러 읽겠어 라는 생각으로 좀 덮어놨는데 오늘 조금 이 시가 생각나는 일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이 시를 읽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독을 차고 김영랑 내 가슴에 독을 찬 지 오래도다. 아직 아무 해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흩어버리라 한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할지 모른다고 위협하고 독 안 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나 마주 가버리면 억만 세대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지라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한디 독은 차서 무엇하느냐고.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않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디. 허나
앞뒤로 덤비는 이리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림에 내 산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키우라 내 맡긴 신세임을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마금날 내 외로운 혼 건지기 위하여. 저는 이 시를 읽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엔 딱 하나였죠. 그냥 뭔가 나갔다 이런 생각을 막 했고 뭐 그게 나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시의 화자가 좀 불쌍하면서 이 시인한테 이런 말을 해주는 벗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내용은 그래요. 이 시의 화자는 항상 독을 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도끼라는 것을 갖고 사는 사람인데 주변에 있는 가장 친한 벗은 이제 그것을 조금 내려놓고 힘을 빼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하는 거고 김영랑 시인은 그러다 너도 다친다 이러면서 경고를 하면서 그 뒤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주변에 뭐 이리 승냥이 떼 같은 것들이 있어서 자기는 이 독을 내려놓고 살 수가 없었다고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약간 비슷한 상황이었기는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시작한 거나 이 모든 생활들을 하는 데 있어서 도끼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 나는 이러한 사람이 돼야지. 이러한 직업을 가져야지.' 라는 그러한 꿈이나 희망을 갖고 공부를 시작한 게 아니었고요. 뭔가 지기 싫어서, 무시당하기 싫어서, 더 나아가서는 좀 더 강한 사람이 되어서 무시받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홍군형 내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시간이 꽤 길고 사실은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진 못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나쁘다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 저 사람 독하다. 악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 그게 꼭 나쁜 뜻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누군가를 리스펙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성과를 계속 내고 퍼포먼스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는 말들이었기 때문에 물론 주변에서 나한테 다가오기가 좀 어려워 보일 수는 있더라도 내가 그 도끼를 적절히 잘 활용을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면 '아 이거 너무 나한테 유용한 도구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뭐 "쯧쯧 쟤 행복하겠어? 쟤는 무슨 재미로 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히려 피해 의식이다. 그리고 '너희들한테도 나 같은 도끼가 조금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계속 나오죠. "허무한디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최근에 이런 거 되게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도끼로 살았는데 사실은 그 도끼를 시간이 지나고 내 계획대로 된다고 해서 쉽게 내뿜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끼를 처음 품고 모든 일을 시작할 때는 어쨌든 지금보다는 훨씬 어렸고 세상을 몰랐을 때 했던 생각이고 지금은 어느 정도 어른이 되어가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세상은 계속 변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그렇게 오락가락하지가 않고 이 도끼만으로 해결되는 게 없고 막상 그 도끼로 내가 원하는 성과들을 냈다고 해도 그렇게 큰 파이는 없는 거죠. 그 자체가 나한테 뭐 행복을 가져다 주거나 아니면 지난날의 한을 막 풀어 주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죠. "허무한디."라는 말이 저는 너무 와 닿았어요. 진짜 허무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여기서 이제 벗이라는 존재가 나오잖아요. 사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는 없었습니다. 뭐 "신바야 힘 빼. 천천히 살아. 행복하게 살아. 좀
덜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놀랍게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도끼를 갖고 무언가를 하는 것을 리스펙해 주는 사람도 있고 적정히 자극해 주는 사람도 있고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서 저는 그 도끼를 계속 배로 키워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이 시에서 나오는 벗이라는 사람처럼 "신바야 그래봤자 허무해. 그래봤자 너가 힘들어." 이런 말을 해 주는 사람은 제 기억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비슷한 식의 다른 말을 한 사람은 있지만 "안 해도 돼. 나 믿고 쉬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무슨 말을 해도 이 독을 계속 품어오면서 왔는데 음 이 시의 화자의 벗이라는 사람처럼 어 나한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라고 말했던 누군가가 있었다면 '쪼끔은 다른 인생을 그려보고 살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생각도 해 봅니다. 뭐 후회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김영랑 시인의 도굴착오라는 이 시를 읽으면서 저는 화자가 굉장히 불쌍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결국 이 사람이 독을 차서 "아무도 해야 할 일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상 도끼를 품는다고 해서 이걸로 진짜 밖으로 뿜어가면서 하는 일은 거의 없죠. 뭐 그런 사람들은 신문에 나는 거고 대부분은 그렇게 자기를 계속 기망하면서 도끼를 계속 이용해 가면서 성과를 계속 만들어 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너무 불행하고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고 척박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공부를 하면서 도끼를 잘 활용했죠. 그래서 밤을 샌 날도 많고 안 쉬고 공부한 날도 많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해?" 이렇게 한 적도 많은데 뭐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그 과정 하나하나가 다 즐거웠느냐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도끼를 이용해서 무언가가 끝났을 때 '그 파이가 나한테 클 것이다. 그러면 내가 뭔가 한이 풀릴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도끼를 품어왔을 뿐이지 그 독을 막 먹어가면서 '아 이 과정이 즐겁네, 즐겁네.' 그럴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럴 여유도 없었고 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이제 저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는 결국 한계에 부딪혔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돕기만으로는 안 되더라. 나보다 뭐 똑똑한 사람도 많고 나보다 체력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냥 내가 나를 막 채찍질하는 그런 돕기만으로는 더 이상은 뭐 앞서 나갈 수도 없고 뭐 앞서 나가 싶고 싶지도 않고.'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래서 저는 결국 입시생이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부터 돕기가 아니라 다른 어떠한 원동력으로 남은 수험 생활을 이끌어 나갈까.'를 고민하면서 이런 것 저런 것 되게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나름 공부에 도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남의 공부법이나 이런 거 전혀 참고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제 작년에 뭐 합격 수기집이나 아니면은 선배 변호사님이 쓴 그러한 합격에 대한 책, 공부법에 대한 책도 막 읽어보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하지? 어떻게 멘탈 관리하지? 어떻게 시간 관리하는지 이거를 다시 하나씩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맹목적으로 믿다가 '아니야, 아니야. 내 공부 방법도 나름 일리가 있었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취할 건 취하고 아 이건 이 사람의 특징이구나.'라고 생각할 건 버리고 그러면서 하는데 어제 굉장히 놀라운 공부법을 봤는데 어떤 분은 재밌대요, 이게. 그래서 '뭐지?' 라는 생각이 막 강하게 들면서 '저 사람 같은 사람이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막 하면서 '아 나는 뭐지? 난 왜 일로 왔지?' 막 이런 생각도 막 잠깐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 재미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여유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말을 해준 그 말을 이제 전달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언뜻 보기에도 굉장히 밝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원래 밝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외모가 밝게 보이게 생겼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러울 만큼 밝고 행복해 보입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저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그러니까 진짜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주변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뭔가 비장해 보이고 '뭘 하려 그러는 거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저도 별 생각 없거든요. 제가 뭐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저도 똑같이 나한테 주어진 일을 하는 건데 근데 남이 봤을 때 나도 내가 저 사람을 봤을 때 느꼈던 느낌처럼 남들도 나를 봤을 때 '신바는 되게 행복해 보인다. 신바는 되게 밝아 보인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 주고 싶은데 나는 그게 안 되니까 '저 친구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잠깐 하다가 '아 얘는 이걸 즐겼구나. 재밌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약간 오전에 컬처 쇼크가 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거를 보고 오늘 오전에 '그래 나도 오늘부터 공부를 재밌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책을 폈는데 '아 이걸 재밌게 하면 진짜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어렵고 양도 많고 팔도 아프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공부를 재밌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강력 멘탈이고 공부가 체질에 맞거나 학자형 인간이거나 아니면 그냥 그 친구처럼 매사 긍정적이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게 아니라 나처럼 평범한 사람은 공부에서 재미를 느끼는 거는 힘들 것 같은데 다만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을 공부 근처에 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공부를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깐 스티커북에서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고 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넷플릭스를 보기도 하고 예전에는 이 모든 게 다 타임 킬링 이러면서 '시간 아까운데 넷플릭스를 왜 봐? 유튜브를 왜 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음 공부를 하면서 불행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1 시간, 2 시간이고 책은 펴 놓은 상태에서 힘들어하느니 한 10분 나의 힘들었던 지친 마음을 약간 재밌는 거 보면서 웃으면서 이걸 다시 리프레시하고 공부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다만 이제 그것을 적절히 활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모든 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멘탈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남들보다 다른 거는 아까 말한 도끼를 정말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길러왔다. 그러니까 뭐 나한테 정말 과업이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멘탈을 잡았을 때 초인적인 힘이 발휘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이랑 공부 주변에 이 도끼를 순간순간 털어버릴 수 있는 것들을 항상 곁에 두고 잘 풀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장기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6 개월, 1년 이런 거면은 그냥 도끼를 정말 깊숙하게 품어 놓고 그걸로 이제 다 부셔가면서 가도 되죠. 근데 저도 이제 한 11년 정도 대학 생활을 했고 뭐 다른 분들도 적어도 1 년, 2년 이렇게 공부들을 하실 텐데 그 속에서 이 도끼만을 믿고 뭔가 자기를 계속 헤쳐가면서 이렇게 거의 마약이죠. 그렇게 해 가면서 가면은 결국에는 '내가 너무 힘들다, 성과랑 상관없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난 여태까지 어떻게 버텼지?'라고 생각했을 때 시험 끝나고 뭐가 끝났을 때 정말 세상 미친 사람처럼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의식을 하고 그런 건 아닌데 일정을 딱 잡아 놓고 이때까지 미친 듯이 했기 때문에 끝나자마자 정말 뭐 채점도 안 하고 뭐 가방도 안 싸고 그냥 바로 나가서 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놀았던 것 같은데 '그게 그나마 나를 견디게 해 주는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 그래서 내가 큰 시험을 앞두고는 그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걸 던져 버리고 놀고 스트레스를 풀고 이제 도끼를 한번 정화할 그런 메커니즘이 없었기 때문에 큰 시험에서는 쪼끔
약하고 지쳐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요일에 시작했던 시랑 정반대의 시, 근데 또 똑같은 시인의 시고요. 월요일에 그 시를 생각했던 하게 만들었던 사람과 오늘 이 시를 생각하게 만든 사람도 이런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 밝은 거랑 어두운 거는 항상 모든 사람이 갖고 있다. 다만 어떤 것들을 밖에 보여줄 것인가? 그러니까 김영랑 시인처럼 '이 사람은 아름다운 시를 많이 뿜어내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것인지, 아니면은 오늘 읽어 드린 보글차고처럼 '이 사람은 뭔가 비장하고 생각이 깊고 뭔가 어둡다.'라는 이미지를 뿜어줄 것인지는 결국 자기의 선택이고 거기에 의한 행동이고 습관이고 거기서 쌓아가는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밝은 이미지로 사는 게 음 그래야 밝은 사람들도 곁에 많이 오고, 그래야 나를 응원해 줄 사람도 많고, 그래야 이 기나긴 수험 생활을 조금 의지하면서 응원받으면서 그리고 또 축복받으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금요일인데 모두들 한 주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도 너무 고생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잠은 안 오지만 쉬러 가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